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연준 내 강경 매파로 분류되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현지 시간 16일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개선 경로를 이어갈 경우 금리 인하는 현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것보다 이르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상 시장 참여자들은 올해 첫 금리 인하를 5, 6월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러 이사는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지속돼 물가 목표 2%에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다고 낙관한다며 3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하 횟수에 관해선 경제지표 추이에 따라 연내 3, 4회 인하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언급도 했는데 현재 시장이 보는 한두 차례 인하 전망보다 많은 횟수입니다. 이 같은 발언에 미국의 국채 금리는 전날에 이어 현재까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스콧 베센트가 전일 상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관세 정책을 옹호하고 감세 연장을 다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국제무역 체계에 불공정한 왜곡을 허용했다고 말했는데 특히 중국을 정조준하며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재개하라고 촉구할 것이고 심지어 지난 4년간 지키지 않은 구매량까지 채우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재정 지출이 통제 불능 상태이며 미국에서 겪고 있는 문제는 수입보다 지출이고 지속적인 지출 증가와 세수 감소, 금융비용 증가로 재정 적자가 급증해 국가 부채가 36조 달러를 넘어섰다면서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감세 및 일자리법 연장을 추진해 지출 축소와 세제 개편으로 재정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감세 공약이 공화당 내부 반발과 채권 시장의 경고음에 직면했다고 미국 금융시장 전문지 배런스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재정 상황은 취임을 앞둔 트럼프에게는 큰 부담인데요. 연방정부 부채는 2017년 14조 4천억 달러에서 2024년엔 28조 8천억 달러로 2배 불었고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도 2017년 회계연도 3.5%에서 2024년엔 6.4%로 커진 상황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도 늘었는데 올해 채무 이자로 1조 달러 이상을 지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배런스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 등 세수 확보 방안도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며 재정 긴축으로 가는 길이 어느 때보다 험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자국의 지난해 연간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5%, 4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GDP 5% 성장은 예측치를 웃돈 수치로 중국 당국이 내놓은 각종 경기 부양책과 급증한 수출이 4분기 성장률을 견인하면서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수출액은 3조 5,772억 달러로 전년 대비 5.9%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는데요. 기업들이 저가 물량을 해외로 대규모 공급한 데다 도널드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관세 인상을 우려해 구매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률에 일각에서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많은 중국인들은 물론 경제학자들, 심지어 고위 공무원들도 중국 GDP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중국 GDP 수치는 거의 항상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정부 연간 목표를 달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와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지만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 또 트럼프 정책에 대한 경계감도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이번 주 주요 이벤트들은 다 지나갔고 이제 우리는 다음 주를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트럼프 취임식과 더불어서 또 일본의 금리 결정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파생 매매의 신 허생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요즘 참 장이 왔다 갔다 정신이 없습니다. 계속 그러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취임 이후에는 좀 안정화가 될런지 또 여러분들께서 또 수익이 내기 쉬운 좋은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런지 이번 주 마감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기준을 또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또 다음 주에는 다양한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는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지 오늘 1시간 동안 알려주실 거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허생 마스터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든 잘 답변을 해주실 텐데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너튜브 또 유튜브, 너튜브를 통해서 스트리밍도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 개장 이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그리고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일 재료가 다소 부족한 가운데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까지 횡보하는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10시 이후에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정배열을 만들었고요. 11시 1분경에는 21,559포인트 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4% 정도 상승한 21,55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연준 내에서 매파로 분류되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어제 월러 이사가 지표가 뒷받침된다면 올해 베이비 스텝으로 3번에서 4번까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마스터님 어떻게 보시나요? 전 그가 그런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봤는데 네. 왜 그러지? 미쳤나 다들? 예. 네. 아니 보통은 그 한 번씩 그 찬물을 찌끄리거든요. 근데 예, 예. 어저께는 무슨 생각인지 그 양반을 보면서 사람이 변할 수도 있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아닌가라고 이름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근데 그가 그였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어저께는 참 뭐라 그럴까요? 그 요즘이 장세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눈 깜빡하면은 올라가는 게 내려가고 있고 눈 또 딴 데보다 눈 깜빡하면은 내려가는 게 올라가고 있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기준점이 없다는 얘기고 또 시장에서 말하는 건 순환매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덜 오른 종목들 또 오르고 나면 또 다른 종목들 이렇게 자금이 이동을 한다고들 하는데 자금이 이동을 하다건 말건 우리는 나스닥 지수를 이제 매매하는 해외 선물 트레이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빅테크들이 이제 주로 관심사가 되죠. 왜냐면 그들이 다 주가를 좌지우지하니까. 근데 요즘 보면 트럼프 좀 눈치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바이든 현 대통령이죠. 이제 내일까지 현 대통령 있을 때는 하고 싶은 말 다 했던 인사들이 요즘은 눈치 보면서 시장 분위기 좀 보면서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파월 빼고요. 네, 그런 것 같고 네, 이제 드디어 이제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되는 월요일이 되는데 월요일 날 미장은 이제 조기 종료를 하죠. 조기 종료하지만 다들 기대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 100개 정도의 행정 명령서를 이제 뭐라고 할까 그 발부 아니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과연 다 시장에서 해석을 할런지 100개 중에 입맛에 맞는 것만 고르진 않을지 그렇게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올해 초 작년 그 파월 의장의 한마디로 인해서 증시가 와장창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뭐가 나와도 글쎄 아닌 것 같은데 글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 분위기는 좀 안 좋은 지표가 나와도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본다면 너무 나쁘게만 해석을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게 말을 하는 그 인사들이 있거든요. 뭐 경제학자들이라든지 그분들은 한 2년째 지금 비관론을 펼치고 있죠. 미국 경제 뭐 다음 분기에 무너진다고 2년째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트레이더인 만큼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방향성만 보면 되지 그런 거에 휩쓸려 가지고 저 사람이 좋게 말했으니까 이제 좀 올라갈 것 같아 며칠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눈 뜨면 방향이 바뀌니까.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전 작년 언제죠?
가을 때, 그러니까 선거 이전 때까지는 한번 쿵 하지 않을까로 봤었는데 그게 이제 그 타이밍이 넘어가고 나서는 계속 올라간다고 그건 조정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도 그 의견은 변함이 없고 그런데 올해 금리 인하를 몇 번 하냐? 지금 간 보는 것 같아요. 속된 말로 간. 시장에서는 한 번 또는 두 번을 예상하는데 지금 재밌지 않습니까? 세네 번 예상하니까 한두 번으로 기대를 밟아놓든지 꿈을 밟아놓더니 이제 한두 번 정도 예상하니까 세네 번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시장 한번 쫙 간을 보는 실제로는 오르지 않더라도 시장에 또 기대감을 또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들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그런 행정 체례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맘이죠. 지맘입니다. 근데 미국은 대중의 심리를 읽어서 정책을 반영한다는 게 부럽기도 하고 또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나. 네, 시장의 여건을 고려한다는 건 우리나라는 이번에 금리 고정했죠. 네, 고정했는데 다들 내릴 거로 봤죠. 지난번에는 금리를 고정할 걸로 봤고, 근데 내렸고 이번엔 내릴 걸로 봤는데 고정을 했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기도 한데, 네, 그래서 이번 달 페드워치를 보면 한 99%, 99.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앵커님하고 봤는데 99.5%가 동결입니다. 근데 나 혼자 인상할 것 같아요, 뭐 인하할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대충 맞습니다. 이게 99% 한 80%, 90% 넘어가면 대충 맞습니다. 이 부정할 수 없는 대중의 심리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번 달은 이제 금리가 변동이 없다는 걸 보고 매매를 하시고 지표를 해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연준 인사들이 트럼프의 눈치를 보면서 현재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일단 1월 FOMC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트럼프 취임식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마소님, 근데 취임식이 3박 4일 동안 진행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3박 4일 동안 우리는 기술적으로 좀 매매를 하는 게 답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저희 3박 4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소하게 넘어갔는데 네. 우리는 지금 트럼프 2.0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제가 2017년부터 2021년 취임할 때까지 퇴임할 때까지 겪어본 결과 이제 한국 땅에서 겪어본 결과 미국이 아니라 갑자기 한마디를 툭 뺐거든요. 그러면 증시가 이제 확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곤두박질 치고 중요한 건 1시간쯤 뒤에 보면 다시 제자리에 와 있어요. 네, 한마디로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게 시장에서 그걸 좀 과민 반응을 일으킨다고 해야 될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번복을 잘 안 하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올라간 것도 내려간 것들 한참 만에 막 다른 이슈로 돌아오고 하는데 트럼프 시대에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갑자기 추세를 막 상방으로 타고 있다가 밑으로 곤두박질 쳐가지고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3박 4일을 한다고 하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분이 좀 말을 아끼시는 분이 아니죠. 네. 말을 아끼시는 분 아니고 단 한순간도 언론의 관심에서 벗어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더군다나 100개 행정명령서를 발부를 한다는데 그러면 그중에서 또 하나씩 질문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또 하나씩 튀어나오면 이제 우리는 어쩌면 100개의 이슈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농담이고 10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굵직한 거 한두 개로 인해서 여파로 나스닥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네, 근데 그게 다 바이든 대통령은 좀 다르죠. 바이든 대통령은 규제를 하는 쪽이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또 그 완화도 미국 우선, 미국이라도 그런 식으로 아메리카 퍼스트로 가기 때문에 온리로 거의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스닥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다들 희망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의 발언으로 시장이 급작스럽게 반응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상방적으로 우리는 내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얼추 그런데 네네. 이제 뭐 가급적 좀 보셔야죠. 왜냐하면 차액 실현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차액 실현. 그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 지금까지 기대감으로 인한 차액 실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그때에 비해서 빠져 있는 상태죠.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밑으로보다는 위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또 트럼프가 취임식에서 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과 관련된 이 행정명령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지금 기대감에 매수세가 또 코인 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폭등 랠리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찬물만 안 끼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비트코인은 뭐 이렇게 해서 무슨 정책을 내놓으실 건가요?
뭐 그러면 그걸 지금 얘기해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만 안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코인 관련해 가지고 그게 행정명령으로도 가능하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비축하는 거 말고 네, 그거 말고 다르게 뭐 한마디로 지금 20만 개를 갖고 있는데 그건 팔지 않는다. 아니면 또 뭐 분기별로 얼마씩 뭐 한다. 그 정도는 대통령이 직접 권한이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코인 유권자 같은 경우에는 한 25%가 되죠. 미국 유권자들 중에서. 그럼 나머지 75%가 관심 없는 말을 당선된 지금 입장에서 표가 필요하지 않은 지금 입장에서 굳이 그걸 할까요? 네, 나머지 75%가 좋아할 만한 뭐 고용 아니면 경기 부양 아니면 뭐 금리 관련된 아니면 뭐 통화 정책 아니면 뭐 보호 무역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고 코인은 거기 뭐 행정명령서 중에 일부에 꼽사리가 끼어 있을지언정 그거를 뭐 그렇게 말을 해서 코인이 폭등 랠리를 나올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찬물만 안 끼얹으면 그건 뭐 지금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뒷전을 밀어두는 듯한 모습만 안 보인다면 그나마 좀 지금 올라가는 그 랠리가 계속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트럼프 취임되면 코인이 올라갈 거야 그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그런 기대했다가 잘못해서 코인도 차익 실현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올라간 것들이. 왜냐면 지금 미국 지금 신임 장관들, 신임 의원들 보면 다 친코인계 쪽에서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또 임명이 돼 있고 임명 예정자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고서 이제 나만의 세계에 빠져서 나만의 세계에 빠져서 그렇게 돼서 이제 올라갈 거야라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오시면 안 되고 코인은 좀 길게 보셔야 되거든요. 물론 단타를 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트럼프 그 당선 할 때 그런 메시지로 뭔가를 말할 거야라는 기대는 접어두시고 왜냐하면 75%가 관심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 시간 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배제하시고서 코인 투자를 하실 거면 하시는 게 좋고 조심하셔야 될 건 아주 조심하셔야 될 건 거기다가 올인하시면 안 된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나와서. 그럼 차라리 해외 선물하셔서 돈을 버셔서 코인에 묻어두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트럼프 취임식 때 코인이 폭등할 것이다라는 과한 기대는 좀 접어두시는 게 좋고 차익 실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코인이든 나스닥 선물이든 우리가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어떻게 대응 전략 짜야 할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일요일 날 또 무료 온라인 강연에 허생 마스터님이 진행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나스닥 전략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현재 누가 봐도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수인 걸까요? 네, 맞습니다.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그 일봉 차트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게 양운이죠. 양운이고 약간 죽어가는 듯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건 이 상태에서 이거를 살려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려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직 양운이고 평평하죠. 위하고 아래가 이렇게 수평으로 평평합니다. 결국은 박스를 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얼추 박스 상단에 다 근접을 해 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저께죠. 어저께. 우리 그 공모방에 계신 분들하고 매매를 할 때 오늘 아침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이 핑크색이 일목균준표의 일봉상 일목균준표의 기준선입니다. 기준선에서 어제 고점을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올라왔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직행을 할 것이냐, 바로 직행을 한다 그러면 차트를 좀 쪼아봐야 되겠죠. 쪼아 본다면 이제 가로 지지저항선밖에 없는 겁니다. 가로 지지저항선이라면 왼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과거죠. 과거로 돌이켜 본다 그러면 이쪽 800이죠. 800쯤에서 일단 걸리게 되는데 이전에도 걸리는 라인이 있죠. 여기를 일단 넘었죠. 이 상황을 넘었고 그럼 그 다음 라인이 800 전에 본다 그러면 여기서 700대에서는 딱히 걸리는 게 없습니다. 왼쪽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저점 라인이 걸렸죠. 이 저점 라인은 그 지지 저항에서 보실 때 그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 지금 방송으로 다 말씀드리기 뭐한데 하방으로 지지가 잘 되는 자리가 있고 상방으로 올라올 때 저항이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방 지지, 상방 저항 자리가 별도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밑에서 걸린다고 해서 여기 밑에서 걸리죠 지금? 이 자리 좀 크게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왼쪽에 과거에 여기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700 정도 있죠? 이 자리들. 이 자리들 무조건 올라오면서 걸린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밑에서 지지를 받아준 거지 위에서 저항을 친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700 정도 일단은 한번 좀 걸릴 거는 같지만 거기다 놓고 이거는 저점을 많이 만들어낸 자리고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지지가 될 거야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과거를 보시면 이런 자리들을 보면 여기가 700이죠. 여기가 700인데 여기는 여기가 700이고 여기는 700이 넘었죠. 814, 815에서 걸렸단 말이죠. 넘어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될 건 과거에 지지장을 긋는다 하더라도 그게 상방으로 저항이 된 건지 아니면 하방까지 지지가 되면서 저항이 된 건지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은 공부방에 오시면 우리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늘상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건 이런 자리다, 이런 건 이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기준선이죠. 이 차트 기준선이 이제 567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차트 기준선이었는데 일목 기준선이 572 이 정도가 되는데 어저께는 막혔고 오늘 올라간다 그러면 한 번쯤 내려올 때 한 번쯤 튕겨질 수 있으니까 보면 570쯤 570쯤에서 일단은 가장 빠른 매수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매수 자리는 세 자리입니다. 어디냐면 가장 빠른 매수 자리가 지금 여기 검은 선이죠. 전환선입니다. 한번 지지 받았네. 전환선 자리는 여기 597, 600 정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570 그리고 960T의 기준선 이 핑크색이죠. 핑크색이 546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살짝 안 오면 땡겨 바르셔야 됩니다. 손절 한 50틱 정도 거시고 여기에서는 한 60에서 100틱 정도씩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서 만약에 못 가고 내려오면 본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세 자리 말씀드리겠습니다. 597, 590, 600 그리고 546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70 세 자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매수 사인을 들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매수 자리, 세 자리를 짚어주셨는데 일단 기준 21,570포인트를 기준으로 위아래도 또 두 자리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당겨 잡는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 선물 전략 짚어드렸는데요. 저희가 개장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고가 80.59달러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날 휴전에 합의를 했고 또 크게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어제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일봉상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8시경부터 10시까지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0시 16분경에는 77.23달러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그 자리선에서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0.58% 정도 하락한 77.3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일과 관련한 전략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선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오일은 왜 관망일까요? 제가 어지간하면 관망 사인을 안 드리는데요. 네네. 오늘은 월물이 바뀌는 날입니다. 네. 월물이 바뀌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기존에 물린 사람들, 기존 포지션에 있던 사람들이 있고 신규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규 포지션은 당연히 월물은 매달 바뀌니까 오일은 그래서 새로운 거를 잡으려고 할 것이고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익 실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거래 중이라고 그러면 오늘까지 아니면 월요일까지 들고 있겠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분산되는 이 시점에서 굳이 오일을 힘줘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없는 건 하지 마세요. 힘듭니다. 네, 나스닥이면 1분도 안 돼서 지금 나스닥 왔다 갔죠? 왔다 갔습니다. 600 왔다 갔고 623, 625까지 찍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600에서 597, 600에서 받으신 분들은 지금 100틱을 가져갔고 지금 얼마죠? 한 1, 2분 정도 된 사이에 한 6, 70만 원, 아니 7, 80만 원 이상 정도 버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은 거지. 오일 하나 붙들고 이거 한 2-3시간 동안 30만 원 벌겠다고 모니터 뚫어지게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좀 뭐라 합니다. 가족분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럴 바에는 좀 빠르고 그나마 타점을 잘 잡을 수 있는 나스닥 거래하시는 게 아니면 나스닥이 부담스러우시면 S&P 하셔도 됩니다. 방향은 어차피 같으니까. 다우하고 좀 다릅니다. 아시죠? 다우 지수는
30개 종목이고 S&P 500에 들어가는 종목하고 그다음에 나스닥에 들어가는 종목하고 빅세븐이 같습니다. 다우는 다르고요. 그러니까 따로 놀 수 있다는 얘기죠. 그젠가요? 따로 놀았죠? 네, 그 S&P하고 나스닥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부담스러우시면 S&P는 좀 묵직하지만 틱 가치가 제일 강하죠. 제일 세죠. 그러니까 S&P 500을 하실 거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일은 좀 쉬었다 가시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굳이 하신다 그러면 상방인데 자리는 관망하라고 해서 자리 알려드리는 거 웃긴 얘기니까 자리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선물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월물이 바뀌는 날이기 때문에 관망하시는 게 좋겠고 특히나 현재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오늘 거래는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금 선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국채 수익률과 달러가 하락을 하면서 한 달 만에 최고 수준으로 마감한 금 선물인데요. 오늘은 음봉을 다시금 만들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9선 위로 올라온 가운데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현재는 0.49% 정도 하락한 2,73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사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금 선물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금 선물은 왜 매도일까요? 흐름대로 가야죠. 네. 네, 지금 매도죠.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차트 보시면 붕 떴습니다. 붕 떴고 여기 어제 이게 어제 일봉이죠. 일봉입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가로지리 저항선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살짝 안 왔지만 왔다고 봐야죠. 이 정도면. 왼쪽 보시면 왔습니다. 여기 왔다 갔죠? 인사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하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일목균형표 일봉상 앞자리에 미래지수가 지금 플러스 양봉이죠? 아니 양운이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ADX도 위로 올라가고 있고 플러스 DI랑 한마디로 상방입니다. 이제 상방으로 바뀐 상태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박스 상단에서 매물대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그러면 아직까지는 차트 중에서 이제 틱 차트 중에서 제일 큰 차트가 900틱,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900틱이 제일 큰 차트도 있고 키움은 이제 960틱이 제일 큰 차트죠. 큰 차트에서는 앞자리가 음운입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대비를 해야죠. 우리가 뭐 1시간, 2시간, 3시간 뒤를 보는 건 아니니까 현재 기준 당장 본다 그러면 올라오면 여기서 매도를 칠 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방송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해드리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이 순간 차트를 보고 해드리는 거고 차트는 계속 움직이죠. 움직이다 보면 타점이 조금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맞네 안 맞네 그러시면 안 되고 그래서 원리를 지금 이 자리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올라오면 일단 여기 녹색이 62평선입니다. 62평선 여기 지금 이 자리가 얼마냐면 743이네요. 743 그리고 구름대 상단 이 자리입니다. 우문 상단 이 자리가 750 정도가 됩니다. 750 두 자리에서 매도를 받아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만약에 캔들이 이런 식으로 생겨가면서 이쪽으로 올라온다면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우문 상단이 여기가 아니죠 이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자리 여기 다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싹 다 지우고 두 자리만 표시를 해보면 어디 갔네요? 여기 듭니다. 여기 750 그리고 여기는 700 지금은 얼마죠? 743. 네 그리고 가장 빠른 자리가 지금 이 자리거든요. 740. 740인데 740이냐 743이냐는 일단 올라오는 거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내가 좀 공격적이다 하시면 740을 받으시고 매도를 나는 좀 보수적이다 그럼 743부터 받으시면 되고 나는 초보수적이다 그러시면 750 캔들이 옆으로 이동을 하면 이쪽 우문대에서 그때는 743이 되겠죠. 그쪽에서 매도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시려면 일단은 당장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오전 10시 10분 10시라고 보시면 되죠. 10시, 저녁 11시에 무료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야 이런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짚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방송에서 지금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들 일목균형표를 잘 사용해 보지 않으셨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듣고서도 지금 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률은 제가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일목균형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사랑받아온 이유가, 죽지 않은 이유가, 또 지금 많은 트레이더들이 쓰는 이유가 잘 맞기 때문이거든요. 정확도 말고 신뢰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신뢰도가 높다는 얘기는 내가 좀 발전만 시키면 신뢰도의 정확도까지 높일 수 있는 거고, 그걸로 우리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지난달에 3패, 2패 했고 이번 달은 3패. 그러니까 하루에 3패가 아닙니다. 일거래일 기준으로 오전 저녁 합해가지고 결산 기준으로 지난달에는 2패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이 5패가 6패 했고 10월 달은 1패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딱 한 번 졌다고요. 지금 1월 달은 3번 졌습니다. 여러분들은 3번 지고서 매매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 손절 있고 물타기 안 하고 단계약, 한 계약으로 승부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승률을 높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맞겠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건 뭐 100틱씩 견디고 우리 함께 하는 건 20틱도 못 견디고 막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되죠. 들어왔으면 함께 배워가면서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 달에 2, 3패만으로 2, 3패.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승이죠. 전승이죠. 이번 주는 전승했습니다. 이번 주 전승하고 그렇게 승률을 높여가면서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 계좌가 무조건 우상향하는 거죠. 승률이 높은데 누가 계좌가 박살이 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새해 이제 구정 얼마 남지 않았지만 1월 1일 새로 각오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난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 그걸 버리지 마시고 대부분 손실 나는 건 내동매매거든요. 내동매매하는데 이기는 장사 없는 거니까 그걸 못 치려면 또 일목균형표를 쓰셔야죠. 일목균형표는 자리가 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리 중에서 내가 하나 찝으면 되는 거거든요. 복권 뽑듯이 찝는 게 아니라 지금 올라오는 거 보고 그때 당시에 다른 지표들하고 함께 보시면서 찝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평선 매매보다 훨씬 승률도 높고 본인저밴드 매매보다도 물리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선택을 잘 하셔야 될 시기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주말에 또 특강을 합니다. 주말 특강 때 이런 내용을 다 말씀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름대를 설치를 하신 분도 있을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구름대가 액세서리잖아요. 휴대폰처럼. 네, 이거 잘 모르시잖아요. 네,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일목균형표만 10년 넘게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쓴 것만 해도 설명해드리는 것만 해도 15년이 되고 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15년 이상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 구름대만으로도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선들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구름대만으로도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요일 날 그러니까 9시입니다. 네, 10시 반에 또 드라마 하잖아요. 그러니까 9시에 들어오셔서 딱 1시간 그렇구나 라고 이제 배우시고 필살기까지 알려드리거든요. 필살기. 여러분 필살기 아십니까? 여기 맞고 뚝 떨어지는 자리. 그런 자리들도 알려드릴 거니까요. 저녁 9시에 오셔서 딱 1시간 가볍게 보시고 체크하시고 그리고 드라마 보시러 가시면 가족분들이 무지하게 좋아하실 겁니다. 일단은 일요일 날 저녁 9시 그리고 월요일 날 오전 10시 저녁 10시, 11시에 그렇게 해서 강연회가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동참하셔서 꼭 좀 많이들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증시 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미국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오늘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잠시 후에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개장 이후에 나스닥 선물 전략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수익이 낮잖아요. 2번 났습니다. 네, 두 번이나 났는데.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략을 변경할지 아니면 쉴까요? 어떻게 할까요?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 드시면 탈납니다. 네, 지금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설명할 때 왔던 자리가 이 자리였죠. 600 맞고 623.75 한 90틱 넘게 올라갔고 제가 60틱 비해서 100틱 사이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60틱만 먹었어도 한 70만 원 정도 아니 50만 원 정도 가져간 거고 570 설명드렸죠. 570이 어떤 자리인지. 네, 그 일목균형표 일봉상 기준선 자리라 말씀드렸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60틱 이상 갔습니다. 지금도 올라가고 있죠. 570 맞고 이 자리가 그 자리죠. 지금 올라가는 자리가. 네, 그러니까 수익은 충분히 났고 나는 자신이 없어서 못 잡았어. 네, 못 잡은 게 아니라 안 잡은 거죠. 네, 안 잡은 겁니다. 나는 스스로가 이제 수익은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남이 얘기하는 거 저 언제 봤다고 그렇게 그렇게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믿은 거죠. 하지만 보여드렸잖아요. 두 자리, 세 자리 중에 일단 두 자리가 맞았죠. 네,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차트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지금 움직이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맞췄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도 신기하네라고 한번 좀 관심을 가져 보셔야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주말 특강, 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 오시면 찬찬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이제 좀 쉬시죠. 한 돈 100만 원 가까이 번 거잖아요. 네, 그 정도면 많이 번 거죠. 클릭 2번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스닥은. 네, 이 짧은 몇 분 시간 안에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오늘 나스닥 선물 이미 수익이 났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해선시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게 되면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보여드렸고요. 계속해서 이제 금 선물 전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 선물의 경우에는 0.48% 정도 하락 중에 있는데요. 아까 매도 사인을 주셨는데 그대로 유지할까요? 네, 타점과 그대로 함께?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네. 차트 잠깐 볼게요. 약간 나는 공격적이야 하시는 분들은 740. 그나마 아주 초공격적인 게 아니라 좀 보수적이야 하시는 분들은 743. 거의 비슷해지고 있죠. 합쳐지면 그냥 똑같습니다. 740으로 합쳐질 것 같은데 캔들이 우측으로 밀려서 이쪽으로 올라오면 743.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쭉 올라오면 이 자리가 어디죠? 이 자리가 이게 계속 바뀌어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748이 되겠네요. 750이 아니라 748로. 740, 743, 748.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매도의 관점은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2,740달러나 2,743달러 그리고 그 위에 2,748달러 선까지도 짚어주셨으니까 이 부분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 선물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마스터님이 알차게 준비하신 오늘의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자, 오늘 단타 매매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 522평선 아니면 초단타 매매, 스캘핑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것도 그 능력입니다. 스캘핑 능력입니다. 그렇죠. 네, 저도 네. 손이 빠른 편인데 스캘핑 하다가 계좌가 아주 진짜 그 피멍이 들었습니다. 파란색도 아니고 피멍. 그런데 이것도 능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단타 매매를 하는데 나는 안 돼 하시는 분들 포기하세요. 단타를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단타를 여러분들하고 안 맞으니까 좀 다른 걸 강구하시는 게 낫습니다. 나한테 맞는 매매법을 해야지. 아니 청바지에 허벅지도 안 들어가는데 그걸 계속 껴넣는다고 허벅지가 들어가십니까? 살을 빼든가 아니면은 바지를 큰 걸 사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말을 좀 적나라하겠네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단타가 안 되는데 죽어라고 단타하면 진짜 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한 것만 하십시오. 자, 오늘은 그런 분들에서 준비했습니다. 일목이 단타 시리즈 첫 번째인데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일목균형표는 쉬워요. 제가 가르쳐드리면 쉽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플랜 B로 지금 계속 단타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플랜 A랑 C는 단타형이 아닙니다. 이거는 추세형입니다. 플랜 A는 처음부터 끝까지 발라먹으실 분들이 하시는 거고 플랜 C는 나는 딱 자세 갖췄을 때 정배를 때 들어가고 역배를 때 들어갈 거야. 네, 플랜 B는 뭐죠? 일단만 와봐 겁니다. 일단 와봐. 그래서 단타 추세는 플랜 B에서 다 나오고 오늘은 단타 매매할 겁니다. 자, 우리들이 그토록 애증하는 522평선 매매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계속 하고 계시죠? 저도 처음에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게 보통 5, 60 2평선하고 캔들하고 밑에 막대 거래량이잖아요. 근데 막대 거래량이 세상에서 제일 안 맞는 거래량이고 그거 보시면 낭패봅니다. 그게 아니라 오실레이터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MACD 오실레이터 말고
볼륨 오실레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게 실시간으로 거래량을 반영하는 거고 그걸 보셔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거 공부하다가 머리 터지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틱 차트를 하게 되면 거래량을 딱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 틱 차트 자체가 거래가 돼야지만 생기는 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빠르지만 네, 그 붕 떠가지고 막 1분번 끝자락에서 추격 매수해가지고 다 손절당하지 마시고 틱 차트로 찌끔찌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들을 잘만 잡으시면 수익 편하게 낼 수 있습니다. 자, 522평선 매매 예, 우리가 애증을 하죠. 버릴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이렇게 급등 한번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급등을 다 먹을 수 있나요? 내가 만약 손실이었다면 버텨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이쯤에서 1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살짝만 꼬꾸라져도 바로 정리해요. 그리고 뭐 하죠? 올라가니까 또 들어가다 이제 물리는 거죠. 예,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도 초보 시절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보기 좋으니까 하루에 한 번 이 파동을 먹을 수 있다 그러면 522평선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먹으려고 화장실도 안 가, 밥도 안 먹어, 잠도 안 자, 눈 껌뻑껌뻑 졸아 오던가요? 안 옵니다. 이거는 진짜 어쩌다 한번 먹는 거니까 이거 먹다가 뭐 걸리죠? 예, 추세병 걸려, 추세병. 그래서 좀만 이제 올라가면 추세 올라갈 거야. 그리고 기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올라가다가 네, 꼬꾸라져요. 올라가다 꼬꾸라지고 내려가다 튀어 올라오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만약 여기서 한 300만 원 벌었다 치면 300이 뭐야? 3천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OEC2평선 매매할 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랬죠? 어떤 고민? 이런 고민이죠. 이렇게 곱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또 곱게 내려가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구간을 맞닥뜨리는 거죠. 예,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운 좋게 매수로 버텼다면 수익이 나는 건데 재수없게 매도로 버텼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또 내려올 거야. 또 물타기 하는 거고. 직전 고점이니까 이제 강하게 물타기를 하겠죠. 여기서 내 계좌는 로스컷이 나고 박살이 나고 이제 멀뚱멀뚱 보고 있는데 그때서 이제 막 내려오는 마법과 같은 일이 우리들 일상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은 전환선을 쓸 겁니다. 후행스팬하고 전환선. 일목균형표의 타겟이 되는 후행스팬 타겟이 되는 게 총 6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권해드리는 건 뭐라고요? 62평선하고 구름대를 권해드린다. 한마디로 후행스팬이 62평선을 위로 뚫을 때 매수, 구름대도 위로 뚫을 때 매수, 또 후행스팬이 구름대를 밑으로 뚫으면 매도, 62평선 밑으로 뚫으면 매도, 구름대를 밑으로 뚫으면 매도.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밑에 쪽은 장기 추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위에 쪽은 뭐죠? 단타 아니면 단타에서 중타 정도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딱 편을 나눠놨습니다. 쭉 가운데를 기준으로 나눠놨고 권해드리는 건 이거지만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 기다린다 하시는 분들은 전환선이든 캔들이든 귀신선이든 매매 방법을 확실하게 배우셔서 쓰시면 이평선 매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꼬이는 거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올라가다가 데드크로스 한번 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시죠? 이거 원래 내려가던 거니까 내려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내가 만약 손실중이면 이빨 꽉 깨물고 버티죠. 원금 될 때까지. 그러니까 생각할 게 많아요. 이게 단기형 차트니까. 저도 말씀드렸죠. 위에는 단기, 밑에는 중장기. 구별해야 됩니다. 이게 단기형 이평선 가지고 단기 이평선 가지고 추세를 먹겠다는 거 한마디로 커피 타는 티스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밥을 먹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먹혀지든가요? 물론 배고프면 먹지. 근데 먹을 수나 있어요? 네, 왜 그걸로 하고 있지? 숟가락으로 뜨면 되는데 그 원리거든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이것도 여기도 보시면 후행스팬이 여기서 파란색이 전환선이에요. 전환선이니까 밑으로 뚫었을 때 캔들도 뚫었으면 그 매도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지저항대까지 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쭉 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빨간색은 매수죠. 매수를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캔들을 건들거나 아니면 관통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자리까지 가시면 되는 겁니다.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른 차트를 보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안 되는 것만 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차트를 보세요. 이렇게 생긴 게 없나? 22평선이 꼬이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갉아먹고 있지 않나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일목균형표를 추가해서 후행스팬하고 전환선만 놔둬보세요. 이 정도는 나옵니다. 왔다 갔다 해도 적어도 22평선처럼 중간중간에 내가 이거 생각을 이게 뭐죠?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입니다. 6번 털리고 위로 간 거예요.
네, 그런 건 없다는 얘기죠. 적어도. 예, 그래서 여기서 내려가면 매도, 예, 올라가면 매수, 내려가면 매도, 예, 올라가면 매수, 내려가면 매도. 예, 단타죠,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티스푼으로 먹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정도면 좀 더 큰 거죠. 빙수 수저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단타를 치더라도 네, 뭐라고 그러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공부방에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 타겟을 정해라. 타겟을 간다고 잡지 말고 타겟을 만약에 위쪽으로 단기용 차트, 아니, 단기용 타겟을 정했으면 단타를 먹을 생각을 해야지 티스푼 갖고 들어가서 뭐 밥통을 긁으려고 하지 마라. 예, 딘다,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는 중장기용을 들어가서 단타를 먹고 나올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단기용 매매를 가지고 추세를 먹겠다고 백날 버텨봤자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손실밖에 안 납니다. 티스푼으로 드셔보세요. 진짜 안 뜨거운지 밥통을. 예, 그러니까 분명히 구별을 하셔서 드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일요일 날 9시에 온라인 강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내용은 시장 점검을 하셔야죠. 오늘 자료 제가 준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 여러분들한테 말씀 못 드렸어요. 이것 때문에 말씀 못 드린 건 아니고 시간상 말씀 못 드렸고 그리고 매매 쉽게 하는 방법 매매를 어렵게 하지 마세요. 매매 한 번 하고 나면 진땀이 빠져. 그러면 여러분들 매매랑 안 맞는 거예요. 예, 매매를 그만두든 방법을 바꾸든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매매가 아주 뭐 껌 먹듯이 아니면 뭐 밥 먹듯이 쉬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처럼 막 고민을 하면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자리는 딱 봤을 때 나와야 돼요. 직관적으로. 예, 그렇지 않고 내가 들어갔는데 이거를 버텨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면 예, 그러니까 오늘 장이 안 좋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매매를 좀 잘못하고 있거나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매매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구름대를 활용해서 타점도 잡을 수 있고 추세, 조정, 횡보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살기 안내를 드릴 거예요. 이거는 진짜 열에 8, 9번이 맞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기윤설 프로그램이라 해서 이제 일목균형표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예, 프로그램화 시켜서 예, 안내를 해드릴 건데 이거는 나중에 시간 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주말 특강에 들어오시면 또 소통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야 되니까 좀 잘 보시고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보조 지표들 중에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60일 이평선과 구름대를 잘 살펴보면 매매 타점을 쉽게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내 매매에 적용시켜서 수익으로 연결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하셔서 또 링크를 받으셔야지만 주말 온라인 강연회까지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 하단의 내용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